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2020년 너도 나도 집값이 올랐던 그 시기. 자, 그 당시에는 또 초저금리 시기였죠. 이때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들였던 영끌족이 유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났고요. 자, 5년 고정금리를 마치는 시기가 돌아온 겁니다. 최근에 이자 부담 감당하지 못하고 이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경매가 급증한 겁니다. 고금리 여파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와 상가가 무더기로 경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도권 집합 건물들 보면요, 임의 경매 건수가 11,118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9.7%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하면은 건물도 좀 가지고 있고 돈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연예인들도 이 고금리는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창정 씨가 회사 소유 건물이 지금 경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난 7월에 약 36억 원의 채권을 근거로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건데요. 자, 연예인들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부담이 엄청나군요. 그렇죠. 그 당시 2020년, 2021년 그때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0.5%, 거의 0%대의 금리였기 때문에 대출금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2%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금리가 이제 한 4, 5년 지나면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시간을 거쳐서 지금 금리는 4%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차주들의 실질적인 체감 금리는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끌이라고 해서 일단 대출 받아서 사고 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고 그때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지금은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나 금리 회치를 위해서 고정형 대출을 되게 적극적으로 권하거든요.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싼 변동형이라든지 아니면 혼합형 이런 그 대출을 많이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는 거고 혼합형의 경우에도 보통 거치 기간 3년에서 5년 요게 지나면 변동형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딱 그게 변동형으로 바뀌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차주들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버티지 못해서 임의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금리의 영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출받아서 샀던 그런 부동산들도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상가의 경우에는 뭐 세를 받아서 현금을 만들다거나 그렇게 해서 돌려서 계속해서 뭐 원금에다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되는데 지금 그 흐름마저 막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주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임의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경매까지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건데 자영업자들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매출 부진은 물론이고요. 또 고금리에 여기도 맞물려서 한계에 이제 다다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를 이미 넘어섰다면서요? 이게 이제 그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사상 최고 기록했습니다. 0.98%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냐면 0.33%포인트 급등을 한 겁니다. 이게 1% 미만이라서 이게 연체율이 높은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기록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고치로 높아진 겁니다. 2017년부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관련 통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 1년 사이에 연체율이 이렇게 급등한 거는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만큼 지금 개인 사업자들의 상환 능력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결국에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영세한 사업자들일수록 더 빨리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1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 연체율이 아니라 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금융기관 같은 데서 받은 연체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아하. 결국 이런 데까지 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도 낮고 네. 기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아하. 결국 이 금융권까지 가신 건데 이 금융권까지 갔었을 때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할 감당하지 수가 못하고 없죠. 여기저마저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답답합니다.